우리가 오늘 들어갈 곳이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단원이다. 물론 이 큰 대단위 단원을 보면 역학적 에너지와 열 이렇게 써 있어. 이쪽에서는 역학적 에너지하고 역학에서 배울 건데 어차피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말은 갖고 가자. 자,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얘를 좀 알고 가자. 에너지 보존이라는 걸 알고 가자. 우리가 작은 점우주에서 빵하고 터져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됐잖아. 변하지 않는 게 뭘 거 아니야? 지금까지. 에너지 조명.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거. 질량이지. 질량은 보존되잖아. 질량이 보존되듯이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얘기야. 총량이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중에 3학년에 가서 화학투에서 총열량 불변의 법칙 이런 거 배우보니 그 다음에 당장 물리관에서 뒷단에 가서 열에너지 보존 이런 걸 배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자, 에너지 보존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에너지도 전환을 하는 거지 사라지는 것 또는 생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정우주 때부터 현재까지 뭐가 일어났어? 큰 폭발이 일어났잖아. 그치? 빵 일어났잖아. 그때도 지금까지 총 에너지는 뭐다? 일정하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의문이 있지. 그러면 에너지는 무한한 겁니까? 아니, 써도 줄지 않는 거네요. 반대로 말하면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법칙이 하나 들어오는데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연력학 1법칙이야.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다지. 자, 에너지는 전환하는 거지 절대 새로 생성된다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 알겠어요? 잠깐 펜 좀 교차이를.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요즘 들어서 에너지 절약 운동이 좀 많죠. 그죠? 유한자원 이런 말 많이 듣고요. 전환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방적인 전환이다. 바뀌는데 갔다 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일방적이 뭐냐? 쓸모 있는 에너지를 유용 에너지라고 하거든. 얘가 쓸모 없는 무용한 에너지로 가서 안 들어온다는 거야. 안 돌아온다. 그럼 정우줄 때는 거의 쓸모 있는 에너지들이 100이었다면 현재는 한 번 60이나 70 어쨌든 간에 뭐라는 거야? 줄었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30은 에너지가 사라진 거냐? 아니야. 이렇게 바뀐 거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의 멸망은 이게 빵이고 이게 100일 때 우주가 멸망한다. 쓸모없는 에너지가 100일 때. 알았어? 우리는 요 둘은 알고 들어가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너희들한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계속 보여줄 거야. 또 하나, 쓸모없는 에너지로의 전환은 마지막에 잠깐 보여줄 거고 이제 쓸모없는 에너지의 전환은 없는 걸로 해서 계속 물리관 과정을 갈 거다. 알았지? 이 무용한 에너지의 대표 에너지가 뭐냐면 열에너지야. 열에너지. 물론 일부 열에너지는 쓸모있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 왜? 그 열에너지는
쓸모 있다 없다를 뭘로 따지냐면 온도로 따져. 온도. 야, 온도가 어떤 애가 쓸모 있을 것 같아? 높은 애, 낮은 애. 그렇지. 그래,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에너지는 이동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손난로 이러잖아. 아, 따뜻해. 우리 몸을 데우는 데 쓰지. 그 난로는 온도가 높은 거잖아. 그럼 온도가 낮은 우리들이 와서 우리가 열을 발산시켜. 그럼 얘 나간 에너지는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야.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라고, 분명히. 뭐 주변의 입자를 뭐 빠르게 했다든지. 어떤 다른 에너지 전환돼서 자꾸 전환돼가지고 쓸모없는 에너지 방향으로 막 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가게 되면 무질서의 전환. 입자들이. 무질서가 막 증가하는 쪽이 바로 에너지 전환 방향이야. 이게 너희들 비문학에서 계속 나와, 문구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전체적인 전환은 좀 알아두면 좋아. 에너지는 두 개만 기억하자. 참법칙도 있지만 이건 너희들 뭐 물리학 전공에서 2학년 가야 전문 단원으로 들어가야 나와. 첫 번째, 에너지는 전체량이 보존되어 있다. 알겠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는 딱 보존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에너지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만 알아도. 그래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야? 쓸모 있는 애를 계속 먹어야 네 몸이 굴러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에너지 식충이 됐다. 물론 내가 더 많이 소비했지롱. 불쌍한 거. 알겠어요? 니네는 지금 막 소비하고 있고 나는 이미 다 소비하고. 물론 앞으로 소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는 인생을 살아봐야 알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 태어날 때는 뭐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 없다. 됐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쓸모없는 에너지로 방금 전에도 쟤들은 물 먹고 왔죠? 물도 사실은 쓸모있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쟤들한테. 에너지를 소비하고 왔다. 뭐 화장실 갔다 왔어? 고구마를 쪘어? 쓸모없는 에너지. 어떤 동물한테 그 또 쓸모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는 계속 전환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볼 건가? 에너지를 일단 소개를 시켜줄게. 여기 등장하는 에너지야. 얘를 먼저 볼 거야. 여긴 얘 역할이 정말 신스틸러거든.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애야. 근데 나는 얘를 되게 중요시할 거야. 얘를 엄청 중요시할 거야. 이 중학교 때 배웠죠, 여러분들. 이 에너지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배울 거야. 운동 에너지를 배울 거야.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모든 물체가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움직이는 물체는 뭐를 갖죠? 시간당 이동거리. 뭘 가져요? 속도를 갖네요. 그죠? 그거 관련이 있으니까. 세 번째로 오늘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얘를 구분할 줄 알면 이제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 위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위치 에너지는 뭐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다? 뭐 그런 말. 여기 써 있는 말이 뭐라고?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다. 알았습니까?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위치 에너지가 있으려면 뭔가 당기거나 밀어야 돼요. 누군가 당기거나 밀지 않는데 위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한테도 간신히 어떤 에너지를 찾아라 그러면 남녀 관계가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될 수 있죠. 둘이 좋아하면 가까워지는 거고, 뭐 싫어하면 멀어지는 거고, 뭐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뉴턴 아저씨가 그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만물은 서로 당긴다. 그래서 만유인력을 얘기했죠. 이해 갔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우리는 여기서 당장 누구만 배우냐면 두 개만 배워요. 일단 뉴턴 아저씨가 주장한 중력 위치 에너지를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탄성력. 그 중에서도 용수철을 배울 겁니다. 용수철. 그 중에서도 용수철.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이놈들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어떻게든 나는 얘를 엮을 거야, 서로. 왜? 에너지니까 서로 어떻게 하겠어? 전환을 하겠죠. 이해 갔어요? 에너지가 전환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까지 알면 똘똘하다는 거죠. 뭐냐? 에너지가 전환이 됩니다. 분명 전환이 되는데 실상은 요만큼이라도 손실이에요. 이 말이 뭐냐? 내가 운동 에너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너한테 주고 싶어. 위치 에너지로. 근데 가다가 열 에너지의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본다. 손실 없다. 위치 에너지가 100이면 얘가 모두 전환돼서 그럼 운동 에너지도 100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단순해요. 초딩적인 사고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갈 테니까 거긴 순서가 운동부터 나왔잖아요. 저는 이거부터 할 거라고요. 먼저 얘를 정의를 해줄게요. 참고로 여러분,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앞으로 제가 마이너스 몇 줄을 이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할 거예요. 빼앗겼다, 얻었다. 알았어? 이 말로 뭐, 개 짖는 소리 안 나냐? 개 키우나? 이 말로 표현해보자. 얘들아, 에너지가 보존되고 에너지가 유용한 에너지에서 쓸모없는 에너지의 전환이 있다라고 일방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어떤 사람한테 위치 에너지로 모두 바꿔줄 때, 자, 그 사람은 받은 에너지가 전부고 빼앗긴 에너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니네 빼앗기려면 뭐가 작용하면 될까? 힘. 뭐 운동을 하든 아니 뭐 떨어지든 간에 무엇이 작용을 하면 에너지를 빼앗겨? 마찰력이요. 알았어? 마찰력이 있으면 무조건 에너지를 빼앗겨. 니네 인생에서 마찰이 뭔 것 같아? 고생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뭐? 사사한다. 미친 거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쁜 일은 많이 겪으면 마음이 강해진다고 하죠. 너희들이 나중에 느낄 거예요. 안 겪는 게 좋고요. 사기꾼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나쁜 놈들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왜? 만나면 그만큼 내가 강해질 것 같죠? 의심이 많아져. 물론 사사로운 사기는 안 당하겠죠. 웬만한 건. 근데 정작 마음 먹고 작업치는 애들한테는 다 당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내가 멍청해서도 아니고 네 친구들이 그런 애가 있으면 걔가 멍청해서도 아니에요. 정말 길 가는 애가 이거 책 사, 이런 거는 멍청한 사기죠. 근데 작정하고 막 수명이 덤벼들어서 그 사람을 사기를 쳤다? 그건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마음 먹고 덤비면. 근데 병아리 한 마리 가져와서 이게 나중에 뭐 봉황이 될 거, 이런 헛소리에 야 이렇게 사왔다, 병신이죠. 그건 그런 경험이죠. 고생은 안 하는 게 낫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나도 너희들한테 고생스러운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고생 덩어리. 나한테는 니네가 고생 덩어리 아니죠. 여러분, 일 에너지 지금부터 구해볼게요. 물리잖아. 정량적인 관계.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이렇게 구하더니, 일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워크. 응? 일단 일을 했어. 뭐가 상상이 돼? 이거는 그냥 받는 거고, 내가 일하면 어때? 땀이 나죠. 어떻게? 그리고 이 단위가 줄이야. 에너지 단위가. 줄이라는 과학자가 일 에너지의 단위와 열 에너지의 단위를 일치를 시키는 업적을 세워요. 그전까지 열이 에너지인지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그 실험도 합니다. 대가죠, 대가. 그래서 얘는 단위가 줄이며, 앞으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단위는 모두 줄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일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와 얘로 계산되어지는데, 참 웃기는 건 에너지라는 전체량에 비해서 이 힘과 이동거리는 또 벡터예요. 이건 힘은 벡터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힘을 폴스, 스케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공식을 쓰면 이거예요. W라는 애는 힘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걸 확장을 시키면, 선생님 그래프 너무 좋아하잖아. 보세요. 이제 이 그래프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래프는 가로축이 다 모였어요.
기억나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쓸 거예요. S. 자, 여러분. 이동거리인데 얘 단위가 뭐라고요? 얘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 얘 단위는 뉴턴 아저씨가 발견했잖아. 뉴턴. 그래서 얘들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같다? 이거랑 같은 거죠. 알았습니까? 뉴턴 미터가 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F라고 쓰면 F 곱하기 S는 뭐에 해당되느냐? 이 그래프상의 면적에 해당됩니다. 보세요. 자, 제가 가장 간단한 도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해석해볼까요? 요만큼의 이동거리가 있고 요만큼의 힘이 있는 거죠. 여기다 숫자를 넣어볼게요. 2m 10N 넣으면 얼마예요? 20J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이 에너지에서 힘과 이동거리를 그냥 알기에 우리가 참 좀 허전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어떤 수평면에 물체가 있습니다. 벡터를 알려주는 거예요. 뉴턴한테 벡터는 방향이 너무 많아요. 북북서도 있고 뭐 남서서도 있고 16개 방향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평과 수직만 볼 거예요. 앞으로 수평과 수직. 자, 봅니다.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요. 10N의 힘으로 밀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요만큼 갔어요. 요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이 2kg짜리가 10N의 힘을 일정하게 받아가지고 10N의 힘을 일정하게 받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5m를 이렇게. 이때 한 일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갔어요. 이거를 속도로 할게요. 이거 뭡니까? 운동 방향이라 할 거라고요. 얘 우측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힘이 작용합니다. 저거 뭘까요? 마찰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마찰력은 일정하게 작용해요. 일정하게. 그 다음 여러분, 요게 무슨 역이죠, 여러분? 요게 중력이라는 힘이에요. 중력.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F는 ma입니다. 알겠어요? F 이퀄 ma이기 때문에 중력은 질량에다가 모든 물체가 어떤 가속도를 갖는다? 동일한 g라는 가속도를 갖죠. 그래서 g를 이렇게 써볼게요. 10m/s 제곱이다 라고 거의 주거든요. 이렇게. 자, 제가 여기다가 힘을 3개를 표현했네. 10N 표현했고 빨간색 2N 표현했고 수직으로 중력 표현했으면,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벡터는 수평과 수직밖에 없다고 그랬죠. 수평방의 힘이 몇 종류 있어요? 색깔로. 그래요. 노란색과 빨간색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직으로 힘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수직으로 이 힘이 있는데 얘가 이 땅으로 파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로. 얘랑 크기가 똑같은. 이걸 수직 항력이라고 불러요. 수직으로 위로 올라갔거나 아래로 내려갔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두 힘은 뭐에 속한다? 이건 평형이에요. 평형.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수평만 보면 되는 거예요. 수직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힘이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라고요. 힘이 있어요. 있는데 그 힘에다가 그 힘의 방향의 이동거리를 곱해야 그 힘이 한 일이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 적어도 10N하고 운동방향 같으니까 이 물체는 2kg짜리 물체는 10N이 일을 받았을 거예요. 10N이 한 일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몇 N이 한 일로 뺏겼을까? 2N이 한 일을 빼앗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 이 그림에 외력이 한 일을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력은 누구냐? 외력은 10N이에요.
W는 Fs니까 5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kg짜리 물체는 50J를 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마찰력도 있잖아요.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일까요? 똑같습니다. 이만큼 했어요. 대신 이건 빼앗겼다라고 해서. 자, 얘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물체는 5m 지점에서 총 얼마의 에너지를 받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만큼 뺏겼고 이만큼 얻었으니까 40이죠? 그게 뭐가 한 일이냐? 바로 얘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R자 힘이 한 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요렇게 썼으면 우리 요거 어떻게 표현하라 했지, 얘들아? 요게 힘의 표시가 아니라고 했잖아. 저거 누구를 민 힘이야? 2kg를 민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 16.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작용점이 일치하잖아. 서로 합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R자 힘이 얼마 나올까? 8N 나오겠죠. 우측으로 8N. 그래서 얘는 R자 힘이 8N인데 이게 5m. 결국은 이 두 에너지 합이 얘가 된다는 거예요. 40조. 자, 그럼 이것도 얘기해봐. 중력이 한 일 얼마야? 중력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중력이 한 일은, 자, 얘 중력이 얼마니? 2kg짜리니까 2 곱하기 10m/s 제곱이죠. 20N이야. 자, 저 파란색 화살표만으로 몇 미터 이동했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럼 수직항력 보자. 수직항력. 힘의 평형관계니까 중력과 수직항력은 없겠고 둘이 똑같겠지. 그래서 얘는 똑같이 20N인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 그래서 힘이 있지만 그쪽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으면 0이다. 자, 이게 줄이야, 줄. 줄과 줄은 달라, 알았지? 줄에 걸리는 힘이 뭔지 알아, 얘들아? 장력이라 불렀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자, 여기 봐봐. 이 추가 이렇게 올 거야. 진자 운동이잖아. 자, 여기서 작용하는 줄에 걸리는 힘을 우리는 텐션, 뭐라 부른다? 장력이라 부르고, 그 다음 얘는 뭐가 작용하냐? 아래로 뭐가 작용해? 중력. 중력이 작용한다. 자, 여기 아래 내려와도 중력. 중력은 그대로 작용하겠지? 그 다음에 장력도 똑같이 계속 작용하겠지? 질문. 중력 방향으로 이거 이동거리 있냐 없냐? 중력 방향이면 수직거리잖아. 얘 여기가 기준점이라면 얘 어떠냐? 떨어졌어. 이렇게 높이만큼 있어. 중력은 일을 했다고. 이해갔니? 장력은 줄이 줄거나 늘었어? 아니지. 장력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뭔 말인지 알겠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라면 힘이 있어도 이동거리가 없다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에너지라고. 이해갔어요? 야,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 쌤, 얘가 0이면 이거 0이니까 이게 0인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이게 0인 경우가 뭐예요? 장소. 그게 관성이에요. 정지 상태 또는 등속 운동 상태. 이해갔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일에너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니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요거 주의 있게 보세요. 자, 가로축이 단위가 뭐라고요? 이동거리. 단위가 미터. 세로축의 단위는 뉴트. 됐어요? 저렇게 써놨을 때 면적이 뭐라고? 에너지입니다. 일에너지.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제가 이거 할 거예요. 에너지 전환 과정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는 얘를 배울 거예요. 바로 운동 에너지를 배울 겁니다.
이걸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운동 에너지는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적분 배웠죠?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적분? 그건 저한테 배웠잖아. 뭐 굉장한 거 배운 거였죠. 1차 함수 적분하면 몇 차 함수 돼? 2차 이걸 배웠다고 하는 거죠. 2차 함수 적분하면? 그럼 1차 함수 미분하면? 0. 0초! 이건 그건 딴 거고. 아, 이 중학교 애들이 그걸 계속 왜 앞에 0초 이러는 거야. 뭔가 봤더니 그 내부자들 조그만 것들이야죠. 0차를 무슨 그래프라고 그러죠? 상수. 진행시켜? 그지? 상수.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건 돌을 놓는 거야. 상수 그래프라고 해서 상수 그래프. 이런 게 0차 함수 아니야, 이런 게. 맞지? 기울기 없는 거. 이해 갔어?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야. 이거 미분함 V, 속도에 대해서 미분함 몇 차 될까? 1차. 1차 그게 운동량이야. MV. 알았어? 나중에 저걸 적분하면 운동에너지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말한 거 이거 기억나니? 아,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가 뭐였어? 운동. 이거였잖아.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다겠는데. 봐봐. 이걸 2n분의 p제곱. 이 n분의 이렇게 하면 이거랑 똑같은 숫자잖아. 맞지? 이 식이 바로 적분식이거든.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을 적분하면 얘가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알았어? 근데 봐. 이 운동 에너지는 전환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무슨 에너지 배웠어, 앞에서? 일 에너지 배웠지? 그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가 얘로 바뀐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 주변에 부지기수야. 대표적인 게 뭐요? 뭐 저기 동생 누구 데려가서 스케치장 가면 밀어주잖아, 이렇게. 나는 막 힘들어서 미는 애는 야 소리 지르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한 일 에너지가 걔 운동으로 바뀌는 거 봤잖아. 이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볼 거라고. 보기만 해, 그냥 보기만. 자, 등 가속 운동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알지, 니네들?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애야? 2차. 그치,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잖아, 이렇게. 1차 함수로 나오는 애가 등 가속이야. 알았어? 얘 1차 함수. 자, 여기를 이제 제로라고 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 어떻게 써?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지. y축을 v로 바꿔봐. v는 at 플러스 v 제로를 쓸 수 있다. 이게 1번식이었잖아, 얘네들. 그지? 그리고 이거를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게 됐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그냥 쓴 것만 봐.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3번 공식은 시간을 모를 때 이렇게 썼다라고 했거든. 니들은 요 공식을 갖고 내가 지금 어떻게 바꾸는지 보기만 해라. 1에너지 공식이 뭐야? F 곱하기 S잖아. 근데 F라는 건 제2법칙, 운동법칙에서는 MA라고 썼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때 요거의 중심을 둬봐. 여기 봐봐. AS는 뭐 같냐? M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V제곱 마이너스 요게 되겠지, 지금? 그럼 요거를 딱 풀어봐. 이 식이 나오지. 이게 무슨 식이냐면, 자, 일을 하기 전에 운동의 에너지가 이렇다면
일을 해준 후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변한다. 그럼 이들의 차가 뭐다? 일 에너지라는 결론이야 이게. 운동을 하기 전에 이 물체가 있는데 여기 수레가 있단 말이야. 얘가 정지든 처음 속도가 있든 상관없다는 거야. 얘가 이런 질량 M짜리 수레가 V0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S만큼 뭐를 가해줘서 힘을 가해준다면 이런 얘기지. 이 물체는 S만큼 이동했을 때 속도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면 힘을 이동거리에 곱하면 1이 되는데 그럼 얘 운동에너지 차가 한 1이 되지 않겠느냐. 뭐를 이용한 거냐? 에너지 보조.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다. 이해 갔어? 그걸로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야. 지금 이 운동 에너지 공식 자체가 어떻게 유도되었고 어떻게 되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 공식을 외워야 돼. 2분의 MV제곱으로. 알았어? 외워야 되는데 일 에너지 자체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라는 거야. 알겠냐? 일을 해주면 전환이 되지만 야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반대의 경우야 얘들아. 반대의 경우다. 내가 이걸로 표현할게. 속도와 시간으로.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질량은 2kg짜리. 얘가 예.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 T는 0초일 때 얘 값 얼마일까? 질량 400 얘의 뭐가? 제곱 이렇게 되어서 얼마가 된다고? 400줄 그럼 T는 5초일 때 운동에는 얼마가 될까? 0 속도가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이 물체는 에너지를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 속도가 그냥 준 거야? 아니겠지. 얘는 막 달리고 있었는데 분명히 달리고 있었거든. 이렇게 얼마의 속도로? 20 이렇게 속도로 이 질량 같은 수레가 달리고 있었어. 근데 5초 후가 되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이게 멈춘 거야. 이렇게 얘가 2kg짜리가 이렇게 된 거지. 정지. 저 그래프야 이게. 그러면 속도가 줄어야 되잖아. 힘은 운동 방향 어디로? 반대로 작용했겠지. 이렇게.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알았어? 물론 여기서 멈춘 거야. 힘은 여기 힘이 계속 있으면 얘 밑으로 내려간다. 아래로. 다시 말하면 여기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거야. 힘을 딱 멈춘 거야. 힘을 작용해서 딱 멈춘 거 끝낸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너지차 처음에 힘을 받기 전에 에너지와 힘을 받고 나면 에너지 차가 얼마냐고. 델타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 값이 얼마냐고. 이거잖아. 얘가 400줄인데 얘가 0이면 400줄만큼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 일을 했겠지. 누가? 저 F가 일을 했을 거야. 저 F 어떻게 구하냐고. 봐라. F는 MA다 얘들아. 맞아? 그럼 얘를 이렇게 구해보자는 거지. 시간과 가속도를 구해보는 거야. 이 직선 기울기가 가속도란 말이야. 가속도. 요게 가속도예요. 요게 기울기가 가속도. 일정하죠? 얼마를 일정해요? 그래서 그리는 거야. 4m/s 제곱 일정하다. 몇 초 동안에? 5초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쓸 거냐 얘가 마이너스니까 밑에다 내릴 거냐는데 밑에다 내려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요렇게 바꿀게요.
올리고 이 정도에다가 t를 놓고 0이라고 놓고 했을 때 마이너스 4예요. 이 면적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잘 보세요. 이 면적이 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여기다 5세크를 곱하면 이게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처음 속도에서 20만큼 속도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줄었잖아. 근데 질량이 몇 킬로예요? 2킬로라 F 이꼴 뭐다? MA입니다. 시간과 F 그래프를 바꾸면 5초 동안에 얘도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어떤 힘이 작용했겠냐? 2, 4, 8뉴턴이 작용했겠지. 어디로? 마이너스로.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요 면적이 뭐였냐 얘들아? 요게 이동거리란 말이야. 이동거리. 너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에다 그치? 2분의 처음 속도가 20 나중에 0. 이게 평균이야. 등가속에서는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얼마야? 10이잖아. 거기다 5 곱해봐. 얼마? 50m 이동했어. 그러면 한 일, 이 물체 2km짜리 속도 20짜리에서 빼앗은 일을 FS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 8뉴턴 곱하기 50. 얼마 뺏었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똑같이. 알았니? 운동 에너지 손실량.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갔다면 이거는 에너지의 전환 중에 말이야. 잘 봐. 어찌 보면 운동 에너지를 뺏은 거잖아. 뺏은 게 되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문제. 왜? 열 에너지로의 뭐야? 전환이니까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문제는 정말 잘 안 나와. 근데 내가 보여준 거야. 어차피 이 마찰력이 한 1에너지라 하거든. 이걸 마이너스 분명히 마이너스 뜨고 여기도 마이너스 떴는데 얘를 마이너스 안 붙인다고. 1에너지는 빼앗겼다라고 얘기하지. 분명 마찰력은 일을 했잖아. 열심히 400줄 만큼 어디로? 물체의 운동 방향 반대로. 알겠어요? 그렇게 에너지는 가해졌다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지 마이너스를 쓰진 않아.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가 초창기 운동 에너지가 1에너지를 받아서 증가도 되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감소된다는 걸 확인했다. 그럼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고 에너지는 보존되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1에너지까지 했어요. 이제는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포텐셜 에너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얘는 두 개가 있다고요. 중력, 위치 에너지부터 다뤄볼게요. 중력이란 말을 뭐라고 쓴다? 무게라고 씁니다. 무게. 중력을 무게라고 불러요. 또 중력은 뭐라고 부르죠? 만유 인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유 인력. 뉴턴이 이거 갖고 발견했으니까 어떤 과일이 생각나요? 뉴턴 그러니까 사과. 맛있죠? 좋아해요 사과? 그 어떤 국회의원이 맨날 TV에 나오면 사과하세요 이거밖에 안 하죠. 봤어요? 사과하세요. 그거 교육청 그 감사 그거 봤어요?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왜 1인 기업한테 특혜를 주냐고. 윈도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죠? 왜 그 회사만 윈도우 특혜를 주냐고. 그 회사가 만들었는데 그 회사한테만 주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여자. 왜 PPT만 쓰냐고 뭐라고 그러지?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한복이 어느 나라 옷이에요? 우리나라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공연하는데 한복 제작을 한국에 맡겼다. 왜 한국에는 한복을 맡기고? 사우나 똑같아요. 저 콩고나 미얀마 쪽에다 안 맡기고. 공기 입찰 왜 안 했냐고 막.
그러면 교육감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그랬더니 사과하세요! 막 소리만 질러서 막 버럭버럭. 삼선 의원이 도대체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겠어?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투표권 있는 거? 만 18세. 네, 투표권 있습니다. 제발 좀 다 투표 좀 하세요. 투표 꼭 하세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를 합니다. 저는 후회를 해도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남 형문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꼭 투표하세요. 투표권은 소중히 갖고 있다가 꼭 찍으십시오. 그거 들고서 쌩까치고 이질하지 말고 나 거기다 걸려. 나 1번 찍었지로 뭐 이질하면 뇌가 없는 애들 있잖아 가끔. 일찍. 야 이제부터 내가 이걸 보여줄게요. 여기 잘 봐봐. 이걸 지표라고 할게. 지표 위에 M의 질량을 가진 놈이 있는 거지. 이 질량이다 이게. 지금 이 지표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걸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냐면 중력죠. 그래 중력이 작용하는 필드다. 중력장. 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뭐라고 할래? 오 자기력이 작용하는 건 모기력이 됐어 얘기 좀 하려고 거야. 나 웃어줬어. 저쪽 반에서 뭐 던지던. 피아노 죽는 줄 알았어요. 동시에 던져가지고. 여러분 요렇게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볼까요? 중력이라 하겠죠. F 이꼴 ma예요. 근데 중력장 안에서는 질량과 상관없이 모두 G죠. 그죠? 가속도가 G입니다. 물론 빗면에 따라서 가속도가 바뀌는 거 알죠? 90도일 때 G. 그럼 얘 중력은 mg예요. mg.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됐어요? 중력이라는 힘인 거예요. 중력. 얘를 일정한 등속 운동으로 여기까지 옮겼어요. 이렇게. 얘를 옮겼다고. 요 옮긴 거리가 얼마 되나 했더니 h랍니다.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이동 거리는 미터라고 하죠. 그 수평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높이도 미터죠. 그러니까 높이는 어디다 쓰는 거야? 수직 이동 관계에서. 이동 거리는 수평 이동 관계에서 많이 씁니다만 사실 이동 거리가 더 큰 전치집합이죠. 그러니까 높이도 이동 거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높이거든요. 높이도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 그럼 여러분 분명히 중력이 이쪽 mg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알겠니? 자, 얘를 이렇게 위로 들어오려면 뭐를 해줘야 된다?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뭐를 해줘야 된다? 1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1. 뭐 곱하기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과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서 힘은 누구예요? 중력이잖아. 중력. 이동거리는 높이. 그럼 얼만큼 일을 해줬어요? 얘는 지금 mgh만큼 일을 한 거죠. 이렇게. mgh만큼.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포텐셜 에너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 거냐? 일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봅니다.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봐. 여러분 중력은 어느 지점이든 어떻다? 같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가로축을 높이로 세로축을 중력이라 놓을 거야.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거랑 똑같잖아. fs 그래프랑. fs의 면적이 뭐였어? 1에너지였잖아. 다시 말하면 이 높이도 어차피 우리가 하이트 해가지고 이거 줄임말 쓰느라고 그냥 h라고 쓸 뿐 어차피 미터란 말이야. 자, 이런 거 어떠한 높이든 중력은 일정하다는 거지. 일정하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여기 0이라고 쓴 거는 이제 기준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야? 지표죠, 지표. 지표로부터 높이 올라가도 중력은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이 면적이라고.
중력이 바로 해서 mg죠. 높이는 h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면적이 뭐라고? 그리고 보세요. 이쪽 우리가 뭐를 합니까? 2를 해주죠. 2를 해주면 mgh로 위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었죠. 이해 갔어요? 해준 일만큼 뭐로 바뀌었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해 갔어? 지금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배웠어? 일 에너지가 운동으로 전환되는 거 배웠고 일 에너지가 위치로 전환되는 거 배웠지? 됐냐? 요게 중력의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에 의한 위치 에너지 남았어? 탄성력 남았잖아. 탄성력. 남은 건 이제 탄성력이거든. 자, 이제 이런 건 주연 배우 다 소개된 거야. 탄성력 위치 에너지를 볼게. 니네 탄성력과 중력의 차이가 뭔지 알아? 중력은 어떠한 높이든 똑같다는 얘기인데 탄성력은 달라. 우리가 용철이나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친구들이랑 고무줄을 튕기기 이렇게 장난치잖아. 뭐 10cm 튕겼다 쏘기, 20cm 튕겼다가 쏘기, 30cm 튕겼다 쏘기. 어떤 게 제일 안 아파? 뭐 본능적으로 알잖아 니네. 탄성력은 거리에 따라 달라. 그러면 변형된 길이가 어떨수록 탄성력이 세다? 클수록. 이해 갔어요? 아, 선생님 매를 맞아보니 선생님 보폭이 클수록 아프던데요? 보폭이 크면 내려올 때 뭐 카메라 있잖아, 착착착 찍는 거, 그걸 찍어보면 막 몽둥이가 딱 땡겨 쫙 감싸줘. 용! 으아! 안 맞아봤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선생님들 안 때리지. 얘네 선생님들은 안 때리시죠? 저 말이 무서운데? 선생님들은 안 때리시죠. 그럼 옆에 친구분들이 때리시는군요. 아니죠. 옥상에 올라가서. 아, 그렇군요.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1학년에 딱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몽둥이 자랑을 하세요. 자기는 동파 이쁘다, 안 뿌린다는 얘기죠. 자기는 뭐 당구대 있죠? 큐대. 큐대다. 어떤 분은 막 깜짝 놀라면 우리 담임이 검은 막대기인데요. 대추방망. 그분 별명이 결국은 대추방망이로 이제 확정됐는데 번개 맞은 대추방망. 와. 그 퇴마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를 악마로 봤는지. 와. 그 큐대 있는 분은 게시타포예요. 게시타포. 알죠? 독일 비밀 경찰. 와. 진짜 거짓말 하다 못하고 교묘하게 숨어서 잔다는 게 딴짓하는 애들 정말 잘 잡아요. 근데 되게 신사적이셔. 그분이 딱 한 번 돌아버린 걸 봤는데 그분이 돌아버리면 이걸 푹, 알죠 이거? 시계를 푹 끝나. 모래시머리. 그러고선 45분 내내 때려요. 얘를. 아니 세워놓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딱딱딱 세고 들어갔어요. 니들이 왜 맞았는지 연설 한 10분 하십니다. 막 하는 와중에 또 하나. 그래서 그 학생이 가서 또 때려. 그래서 다시 와서 제가 왜 제 차 맞았는지 막 설명을 해요. 또 때려. 그 맞은 애가 내 짝꿍이 없어. 계속 맞아. 결국 그 친구 자퇴했어요. 그 한 번의 충격이. 막 얘를 내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불편해. 애가 맞고 있는데 어떻게 피할 수도 가만히 있죠. 막 뒤에 앉아서 머리 때 앞에서 막 마지막에 끌고 나와서 여기다 올려놓고 내가 해병대 출신. 출신은 왜 밝힙니까? 에? 그냥 방이한테 맞아도 아픈데. 보조리는 해병대. 여튼 탄성력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하다가 구타까지 나왔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탄성력 정말. 자, 이 탄성력은 말입니다. 모든 물체가 그 당겼을 때 갖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차피 인간이 만드는 숫자 아니에요, 숫자. 이 개수의 단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요. 이렇습니다.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물리는 무조건 단위 해석 못하면 개념을 모르는 거야. 자, 분모부터 해석하라고 했지. 분모가 아무것도 안 써있지. 몇 미터? 그래. 이렇게 1미터 변형되는데 왜 내가 변형이라는 말을 쓰느냐? 고무줄 같고 용줄 같으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용줄은 또 압축도 되잖아요. 변형된 길이. 필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여러분 잘 봐. 2 뉴턴/미터가 있고요. 10 뉴턴/미터가 있어요, 여러분. 자,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미터 늘어났을 때 누구한테 맞을래? 그렇죠. 제가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로 맞겠지만 1미터 늘어날 때 2뉴턴의 힘이 있다는 거죠. 야, 근데 반대로 때려야 돼. 때려야 되는데 친구 때려서 뭐가 좋아, 그지? 때리 슈팅만 하고 싶은데 이 정도 팔을 또 늘리래. 어떤 게 쉬워? 얘가 쉽지. 1m 늘리는데 2뉴턴밖에 안 되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누가 더 유연하다라고 얘기한다? 얘가 유연하다. 왜? 늘어나는데 힘이 좋게 되니까. 잘 늘어나는 거죠. 얘는 센 거야. 그러면 여러분, 탄성 개수가 어떤 철근을 건물에 써야 될까요? 콘크리트와 같은. 강도가 센 거 써야 돼요. 그래서 탄성 개수가 굉장히 큰 거. 맞죠? 근데 펜싱 만드는 칼 있죠. 요즘에 가끔 쓰는지만 그거 막 날창날창 해야 되잖아. 그지? 그냥 총총총 움직이는 거. 그런 건 개수가 좀 작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철, 굉장히 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선철이라고 해요. 선철. 그럼 니들이 알고 있는 뭐의 연금술사? 니들은 이 시대가 아니죠. 강철이요. 오, 어떻게 알아요? 등가금.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강철의 연금술사. 그럼 혹시 카드 캡처 캐리도 알아요? 알아요? 카드 캡터 체리 아니죠? 그럼 아니, 카드 값쪽 체리 이거는 원래 본명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애들을 안다고? 니네 저 뽀로로 세대 아니야? 그쵸. 방구쟁이 뿡뿡이가 니네 밑에지. 니 제네레이션. 너는 좋아했어? 네. 어이구, 뿡뿡이 세대. 맞아요. 짜잔요. 선생님 세대는 원피스. 선생님. 지금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검정 고무신 그건 그 시대에 사신 분들이고요. 검정고무신 저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고무신 사달라겠다 맞은 적이 있어요. 시장에 나니까 고무신을 파는데 할아버지들이 신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흰색.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 거기다 이렇게 모래도 담을 수 있고 물도 담을 수 있고 뒤집으면 이렇게 막 차도 돼요. 너무 신기한 거지. 저거 사달라니까. 시장 시장 가면 맞기 쉽지 않은데 제가 뭐 먹을 거 사달라겠나, 제가 뭐 비싼 거 사달라겠나, 흰색 고무신 하나 사달라겠나. 그걸로 맞았어요. 여러분, 요 단위에다 뭘 곱하면 뉴턴 나와요? 미터 곱하면 뉴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곱.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변형된 길이 델타 X라고 불러요. 얘를 K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성력을 F는 뭐라고 한다? KX 이렇게 씁니다. 탄성력. 여러분, 저 탄성력은 K하고 X 중에 누구에 따라 변한다? 그렇죠. X에 비례하겠죠. 그렇잖아요. 얘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보세요. 제가 가로축을 이렇게 그린다. 가로축을. 여태까지 제가 2, 4분면, 3, 4분면 그린 적 있었어요? 없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늘어난 길이면 얘는 뭐야? 압축된 길이니까 용철로 배워야 되니까. 근데 세로축이 탄성 여기거든. 이게 길이가 X고 XX.
얘는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압축됐으니까. 그러면 이 x하고 f는 탄성계수를 일정하고 여기가 비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압축된 길이도 힘이 똑같이 계수의 영향을 받는다. 자, 얘 단위는 뭘까? 뭐 센티미터여도 좋고 미터여도 좋습니다. 길이 단위잖아. 얘는 단위가 뭘까? 힘이잖아. 그럼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면적이 1. 아, 얘는 사각형이었잖아. 왜 쌤이 이 그래프를 계속 강조하냐면 뒤에 역학적 에너지 보조 있잖아. 공식만 외우고 그래프 하면 금방 풀려요. 그냥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달려서 10초 만에 달리죠. 여러분들은 10문제 풀어요. 그리고 딱 보면 우사인 볼트가 도착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딱 10문 다 풀고 보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잘 보라고. 얘는 이런 삼각형 그래프.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구한다니까 아까 등가속 운동에서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라고 했잖아. 이런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의 면적에서는요, 세로축은 평균이 처음 값 더하기 나중 값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를 F라고 딱 정해봐. F. 요때를. 여기를 X라고 잡고. 그럼 이 면적 어떻게 구해? 평균 힘에다가, 맞아요? X 곱합니다. 평균 힘에다 X. 근데 우리가 F를 뭐라 불렀어? 여기서 KX라고 불렀잖아. 결국 이 면적은 이게 되는 거예요. KX의 제곱. 이것을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OS 그래프가 뭐로 나온다고? 삼각형으로 나와, 면적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뭐로 나온다고? 사각형으로 나와. 이것만 기억해. 알았지? 이제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할 거 아니? 우리 지금까지 에너지 4개를 다 봤잖아. 그치? 네 번째 지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 여기서 1에너지가 빠져.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설명할 때, 역학적 에너지 설명할 때는 물체의 위치하고 속도를 같이 포함시키거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 확실히 성실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여기서 배우지만 이 다음 장에서 배우는 이상기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중요한 거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볼게. 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으로 표현해. 뭐야? 이 둘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해.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 거냐? 서로 100% 전환이 돼야 돼. 운동이 위치로, 위치가 운동으로 100%.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려면, 자, 조건이 좀 필요하다. 얘가 성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손실 에너지가 제로이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마찰을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마찰. 이래 열 에너지 손실, 에너지 손실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운동 에너지야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위치를 두 개를 배웠잖아 우리가.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얘야. 위치 에너지입니다.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먼저 배운다. 위치 에너지를 중력 위치 에너지로 포함을 시켜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를 무시하냐? 뭐 공기 저항을 무시하겠죠. 공기 저항을 무시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위치 포텐셜 에너지를 뭐를 쓰고 mgh를 쓰고 카인트 에너지를 이걸 쓴다는 거죠. 이 둘, 그러니까 어떤 위치든 이거와 이거의 합은 이렇게 부를 거고 일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알았니?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말이 이해가 가냐? 안 가. 안 가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죠? 숙여서, 고개 숙여서 전달. 인사를 내가 사줬는데 왜 나한테 인사를 그래. 뿌듯하게 하나씩 딱 있으니까 완전 디너쇼네. 디너쇼. 나갈 때 돈 내고 나가네. 좌석당 비싸다. 정말 가까운 데서 VIP 볼 수 있잖아. 얼마나. 음료도 자동으로 나오고. 자, 근데 봐. 얘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를 거다. 거기 있는 그래프 보지 말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래프 기억나지? 자, 봐봐. 우리는 그러니까 높이를 이렇게 놨고 힘을 이렇게 놨단 말이야. 그럼 이 면적이 바로 뭐야? 에너지였잖아. 에너지. 1에너지 그것도. 근데 높이에 따라 중력이 변하냐고. 안 변하지. mg라는 중력이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 정도의 높이에 있다. 이 정도 h라는 높이에 있다. 이때 정지 상태라면 요 지점에서 요 높이에서 정지 상태라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겠냐고. 0이겠지. 운동 에너지는 정지 상태니까. 그치? 그리고 떨어뜨리는 거야. 자연학하잖아.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 최대겠지. 최대. 이 둘의 합이 뭐라고? 역합적 에너지라고. 결국 뭐가 성립해? 이것에 의해서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는 그냥 역합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야. 이걸 H로 표현하자고. H. 어차피 이 H에 따라 면적이 조절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얘가 이제부터 떨어질 거야.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대신 누가 늘어나겠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날 거라고. 이해 갔어? 높이 어디에서 몇 H에서 운동과 위치가 동일해질까? 2분의 1이지. 이해 갔어? 2분의 1일 때 줄어든 면적이 그대로 운동으로 바뀔 거 아니겠냐? 다시 한번 보여준다. 봐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논다라고 생각해봐. 봐봐. 내가 그래프를 따르게 바꿔볼게. 가로축이 힘인 거지. 힘. 세로축이 높이야. 높이. 그래서 요 정도를 잡았어. 요 정도 물체를 떨어뜨린다고. 물체를 아래로. 그래서 지표까지 물체가 떨어지는 거야. 지표까지. 그럼 이 지점은 위치와 운동 에너지 합이 뭐니까? 역학적 에너지니까 이게 최대가 되겠지. 최대. 0이라는 얘기는 정지라는 얘기야. 정지. 그 다음 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가면 얘가 0이 되겠지. 얘가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의 합이 똑같다라고 잡는다면 최고점의 무슨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최하점의 무슨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같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너네가 H라고 잡는다면 높이를 결국 이 중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몇 H? 2분의 1 H란 이 지점에서는 얘들은 이게 될 거라는 거죠. 1대1. 그러면 이제 얘기해보자. 구체적으로 내가 H를 20m라고 내가 예를 들어볼게. 20m. 됐지? 그리고 니들한테 뭘 물어보는 줄 알아? 위치 에너지 얼마냐? 안 물어봐. 운동과 위치가 몇 대 몇이냐 물어본다. 그럼 생각해봐라. 운동이 위치보다 크려면 몇 미터 밑으로 내려놓으면 되냐? 2분의 1 결국 20m니까 10m 밑에만 오면 운동이
위치보다는 큰 값을 갖고, 그치? 10m 이전에는 위치가 운동보다 크겠지. 질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3대 1인 지점이 몇 미터 지점일까? 그 4분의 30. 20m에 떨어뜨렸다니 30m에서 아니 20m 15. 야, 니들은 물어보는 게 3대 1이냐 1대 3이냐 이거 물어봐. 다시 말하면 20m 딱 뜨면 4로 나눠봐. 몇 미터씩 나누죠? 5m씩 나눠 생각해봐. 20m, 10m일 때는 위치하고 운동이 얼마야? 1대 1인데 15m는 3대 1이라니까? 그럼 5m는? 그렇게 푸는 거라고 문제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비율만 딱 잡으면 그냥 높이 H가 저거란 얘기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 자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문제가. 이건 못 풀어. 야, 이게 내 봐봐. 여기를 내가 이렇게 잡을게. 3H야. 여기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이렇게. 여기서 자동차가 내려간단 말이야. 아니? 정지 상태, 정지 상태. 그럼 위치 에너지를 3H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니네가. 근데 요때쯤 오니까 H야. 요 높이가 2H고. 그래서 자동차가 여기를 지나가, 이렇게. 자, A 지점에서 위치와 운동의 B는 몇 대 몇이야? 위치와 운동의 B는? A 지점에서요. 2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는 이 2H가 뭐야? 위치란 말이야. 그럼 H가 뭐겠어? 운동이겠지. 이해 갔어? 만약에 이 지점이 있다면 운동이 커, 위치가 커? 운동이 크지. 위치와 운동이 몇 대 몇? 1대 2가 될 거야. 전체가 3이지. 저게 딱 떠오르면 된다고. 그만 풀겠지? 이건 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면은 정말 잘 풀어. 이제 적어도 초등학교를 정확히 나왔다면 내가 뭐 야간 계열로 나오고 조금 어렵겠지만 다 주간 나왔잖아. 야, 요즘에도 야간이 있나? 없을걸요? 예전처럼 막 소년공 이런 거. 네, 예전에는 야간이 있었어.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낮에 열심히 일하는 애들도 있어. 자, 이제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누가 있어요? 산성력. 왜 어려울까요? 삼각형이니까 아까 봤잖아. 그래도 면적이.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게 뭔가 봤더니 변형된 길이죠. 압축된 길이. 용수철이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라고?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압축된 것도 있습니다. 이 세로축이 뭐냐? 이게 힘이에요. 탄성력이 되겠죠. 압축된 힘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더니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그래프.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을 잡아보자. 이렇게 딱 잡아보자. 여기도 이 지점을 잡아보자. 그럼 여기가 0이잖아, 0. 여러분들 어디가 운동에너지가 최대일 것 같아요? 얘를 잡았다 놓으면 어디를 지날 때가 운동에너지가 최대일 것 같아요? 0. 여기 이거 이해 가니? 무슨 말이냐면 얘로 본다면 얘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왔다 갔다 이 운동하는 거야. 여기일 때 운동이 최대죠. 늘리잖아요. 탄성력 어디로 작용하는지 알죠? 여러분 탄성력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요. 돌아가는 힘이다. 그럼 외력의 어느 방향이야? 무조건 반대예요. 외력의 반대. 복원력이니까. 니네도 복원력 있잖아. 맨날 이렇게 밖에 나와도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아니 길바닥에 가냐? 집으로 돌아가잖아. 회귀 본능 있죠. 나중에 대학 가봐요. 술 먹잖아요. 별놈 다 있어요. 우는 놈,
다음에 헛얘기 또 하는 놈, 뛰어다니는 놈. 근데 꼭 보면 없어진 놈이 있어요. 집에 가 있어요. 아무리 취해도 걔는 집에 들어가. 내 친구 중에 그런 놈이 있어요. 별명이 걔가 연어예요. 술만 먹으면 집에 가요. 근데 꼭 합니다. 집에 꼭 들어 잤다가.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연어라는 친구가 결혼을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니까 집을 잘못 찾아가니까 이사를 갔는데 꼭 전집을 가가지고 거기도 신혼집 사는데 계속 자는 신혼복 깨우고 용돈을 10,000원씩 꼭 주고. 과연 자고 있었을까? 내가 그래서 번개마냥 대추방망 이런 괜히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 마귀 중에서 음란마귀가 제일 무서운 놈들이야. 없애려고 그러거든. 그럴 때 많이 번개. 재밌었잖아 한다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만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만 딱 봅시다. 여기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의 반일 때 1대1이었지. 위치와 운동이. 네. 그럼 이 늘어난 길이의 반이면 요때라고 하는 거야. 자, 늘어났다 놨으면 이 복원력이 이렇게 탄성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그럼 이리로 가면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 감소한단 말이야. 위치 에너지 이해가냐?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라고. 그럼 내가 이 빗금친 부분이 무슨 에너지일 것 같아?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이 부분은 위치 에너지겠지? 이게 이렇다고 얘들아. 요 반일 때 운동이 얼마야? 3. 위치가 1. 이것만 기억하라고. 아, 역학적. 다시 말해서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절반일 때 1대1인데 얘는 1대1이 아닌 거야. 누가 커? 운동이 큰 거야. 몇 배? 3배. 이거야. 자, 볼래? 정리해볼게. 요 지점을 내가 X라 하자. X. 여기도 X인데 또 X자. X라 하자니? 요 지점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 X 지점일 때 X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한다면 이거겠지. 자, 운동이 얼마냐 그러면 0이겠지. 딱 멈춰있으니까 이때가. 자, 요 지점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 얼마? 됐냐? 이거 8분의 몇이냐? 됐어. 얘하고 얘하고 합이 알았어? 요거와 요거의 합이 얼마야 된다고? 이게 돼야 돼.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니까. 그럼 이게 얼마겠어? 이게 나오겠지? 둘의 합이 8분의 4로 성립해야 되니까. 이해 가는 스킬? 그러면 1대1인 지점은 어떻게 할까? 억지로 구해볼까? 1대1. 자, 8분의 4니까 1대1이면 어디가 될까? 길이가 이거지. 8분의 4의 반이 얼마요? 2. 됐어? 그럼 4분의 1 kx 제곱이야. 이게 얘. 이게 얘일 때가 딱 1대1이잖아. 둘 더하면 8분의 4니까. 맞지? 그럼 이럴 때의 x값. 줄어든 x값은 어디로 가? 결국은 했잖아. 봐봐. 우리가 보통 x일 때를 이렇게 썼잖아. 8분의 4 kx 제곱. 그죠? 그러면 얘들의 값이 딱 4분의 1 kx 제곱이 된다면 그때의 x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x값이 얼마가 반으로 딱 줄 거냐는 거죠. 얼마 나와요 여러분? x. 그래요. 루트 값이 나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제곱해서 저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 알았어? 결국은 여기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저 값에 2분의 1로 줄은 값이 나오겠냐. 알겠냐? 루트 2분의 1 x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넣어야 돼. 루트 값이 나와요. 안 물어보죠. 뭐만 알면 돼요. 딱 반일 때 누가 크다? 운동이 큽니다. 길이가 딱 반일 때 운동이 3배 큽니다. 운동 에너지가. 이해 갔어요? 그게 탄성력에 의한 미치의 법.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여기를 지나가잖아. 요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또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를 지나서 요 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위치 에너지 어때? 상승하고 운동 에너지는 여기 가면 0대 에너지가 보존된다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얘기옵시다. 야하게 들으세요. 자, 페이지 70쪽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70쪽에 5번이 뭐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건데.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거. 자, 요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공기 저항을 무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지 않으면 공기의 저항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저항이라는 건 최대로 커야 외력과 같아요. 외력보다 더 클 수는 없죠. 왜? 떨어지는데 공기 저항력이 세진다? 근데 떨어지는 중력보다 더 세지면 얘가 어떻게 되니? 올라가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떨어질 때 공기 저항이 최대라면 누구와 같다? 중력과 같은 거.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 일정해지겠지. 무슨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아,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없을 때야. 물체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시간과 속도가 공기 저항을 무시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지. 근데 공기 저항을 무시하지 않으면 무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결국엔 요 정도 가면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종단 속도다. 질문. 질량이 크고 질량이 작은 놈이 있어. 내가 아까 공기 저항력은 누구까지 커진다고 그랬어? 그 물체의 무게까지 커진다고 그랬지. 질량이 작고 질량이 큰 놈 중에 누가 먼저 종단 속도에 도달할까? 왠지 같을 것 같은. 죽일 놈들. 작아해? 야, 질량이 작은 애라는 건 얘잖아. 얘는 중력이 오래. 질량이 큰 애는 얘잖아. 얘는 중력이 어때? 그러면 공기 저항은 점점 커지겠지. 노란색, 빨간색 누가 금방 외력 노랗고 빨간 색깔의 화살표가 똑같아질까? 얘지. 일찍 도달한단 말이야. 공기 저항이 커졌을 때 요만큼만 커지면 더 이상 안 커지잖아. 근데 얘는 어때? 좀 더 오랜 시간 후에 걸리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이게 뭘 의미하겠냐? 좀 더 빨리 떨어진다. 면적이 넓으니까 같은 시간에 면적이 넓지 않으면 먼저 떨어진다는 게 먼저.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자를 떨어뜨리잖아. 피자. 농담이야. 뭐 그렇게 진지하게 봐주세요. 질량이 무거운 거 작은 걸 떨어뜨립니다. 그때 수만 명이 운집했어요. 사람. 그때 갈릴레이는 지금의 BTS를 능가합니다. 그 당시 막 그런 게 없었는데 막 뭔가 하늘을 날리고 막 이런 뭐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갈릴레이도 예전에 예수 종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데모크리토스 이런 데 한번 좀 들어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흰색 옷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그냥 아무데나 버스커를 하는 거, 버스킹 하는 거 딱. 지금 노래하지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질문 받고 유식해, 똑똑해. 그러면 그 중에 몇 놈이 삔또가 보는 거지.
그 사람 밥도 해주고 먹을 것도 구해다 주고. 그러다가 걔들이 가만히 있겠어. 걔가 연설할 때 옆에 가서 막 저거 진짜 멋진 사람이다. 홍보를 하면 또 돈 놈들이 몇 놈 더 붙어. 그래가지고 와 몰고 다니는 애들이 그 당시에는 어마무시했어.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말하고 거기다 막 그러니까 사실 막 그 성경에는 기적을 행하셨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봤어요? 못 봤지.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 허모씨, 모 경영씨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 기적을 행했다. 그분이 만졌더니 암이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분이 우상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종교도 나오고 갈릴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거운 그 가벼운 거하고 들고서 딱 떨어뜨린 거예요. 뭐가 먼저 떨어졌겠어요? 당연하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어. 거기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모였겠어요? 그 수만 명은 여러분 일반 민중이 안 왔다고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모인 거야. 멀리서도 오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 거 몰랐을까? 알지. 그치? 근데 그 중에 거기 역사서에 보면 그래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았다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똑같이 떨어진다 했어요. 똑같이 떨어진다 했어요. 근데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단 말이야. 대부분의 뭐 사람들 모이니까 같이 모일 거 아니야. 뭔 일이 있는데 온 놈들 있을 거 아니야. 에이씨 장난하나.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네.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근데 정말 배우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고. 이 사람이 이걸 안 거예요. 공기 저항이 있으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는 걸. 없다라면 동시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뭐를 한 겁니까?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예요. 퍼포먼스. 떨어뜨리고 자 피자는 3번 가. 뭐 이러면서 그지? 중간에 광고. 유튜버였다면 돈 엄청 벌겠죠. 글쎄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실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왜 속도가 이렇게 이 노란색 궤도를 벗어날까요? 바로 에너지 손실 때문에. 그러니까 마찰이 작용한다는 건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충분한 위치가 운동으로 다 전달이 안 된 거죠. 알았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낙하하는 게 먼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낙하는 공기저항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노란색 자연낙하가 같은 시간 동안에 자연낙하가 먼저 떨어져요? 아니면 공기저항이 있는 곳이 먼저 떨어져요? 자연낙하. 그래요. 공기저항이 있다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요? 가벼운 게 먼저 떨어져요? 무거운 게. 그렇죠. 그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1쪽을 묶었습니다. 71쪽. 자,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여서 운동이 구할 수 있죠? 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 2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3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4kg 운동에너지 얼마예요? 18줄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18줄이에요. 힘 F를 4m만큼 있는 속력이 5가 되었대요. 50줄이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50줄이잖아요. 50에서 18 빼봐요. 32주. 그건 받았잖아, 1을. 힘 곱하기 몇 미터? 4미터. 그럼 4로 31을 나눠봐요. 8 뉴턴이라는 외력이 작용했다. 이렇게 푼다고. 자, 세 번째. 2kg짜리 물체를 지면 높이 10m 높이로 이동했습니다. 공기저항 무시한대요. 여러분, 몇 미터 지면서 위치와 운동이 동일할까요? 5m라고요, 무조건. 얘는 사각형이니까, 면적이. 그런데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이 얼마냐고 mgh 하면 되죠. 2kg 곱하기 중력과수 10 곱하기 10. 200줄이 되겠네요. 네 번째, 용솔 상수가 400N/m 해석해봐요. 무슨 뜻이에요? 1m 늘리는데 400N 필요한 그런 물체라고요. 이해갑니까? 1m를 늘리는데 400N의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10cm. 얘들아, 이 공식 없어도 돼, 얘들아. 봐봐. 1m 늘리는데 몇 뉴턴이라고?
그럼 10cm는 0.1m잖아. 몇 분의 몇 줄었어? 그럼 40N이 답이야. 이해가니? 그리고 그때 면적 구하면 돼. 이것도 야, 저것도 한번 보자. 여기 보니까 포텐셜 에너지 구하라 했잖아.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X하고 F인데 0부터 늘렸다 했으니까 요 그래프만 볼게요. 요 그래프만. 자, 몇 미터? 0.1m야 돼. 그죠? 몇 뉴턴? 40뉴턴이 답이잖아, 지금. 요 평균이 얼마야? 곱하기 0.1에. 이거야. 이게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알았어? 삼각형이라는 것만 명심하면 돼. 5번.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무슨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찰 공기 저항이 없다면 이들은 보존되죠. 없다면 보존되죠. 6번 20m 높이에서 1kg짜리 물체를 가만히 낙하시켰대요. 여러분 높이 20이야. 낙하하기 시작한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20 곱하기 1 곱하기 10이라고. 중력 10N이니까 200줄이에요. 200줄.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물체 운동에는 100줄이죠. 1대1인데.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야 그럼 5m 높이에서 운동에 얼마일까? 150이고. 이해갔냐? 그렇게 면적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3번 지면에 도달한 순간 얘들아 200줄이 모두 운동량을 바뀐대. 그럼 200줄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1kg다. V제곱이야. 여기다 놓는 거야. 바닥에 떨어지잖아? 얘는 200줄이 되는 거야. 위치가 운동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1kg 곱하기 V제곱. V 구하면 되지. 20 나오잖아. 그죠? 속도는 20이다. 이렇게.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넘겨보시면 72쪽하고 73쪽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았니? 나는 72쪽만 잠깐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운동계잖아요?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운동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걸리는 거야. 얘도 마찰을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요. 수평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안 나와요. 위치가 없잖아요. 위치가. 중력 혹은 용수철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건 중력만 얘기한 거예요. 1번, 2번이. 여러분 2번부터 보세요. 여러분 2번. 매달린 물체에서는요. 마찰이 없다면 무조건 뭐가 성립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애초에 물체였어요. A가 있고 B가 있다고 쳐봅시다. 어디로 움직여요 이 물체? 당연히 B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겠죠 움직여서.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AB 속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증가속 운동이잖아요. 자, A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없어요. 수평면 운동이니까. 그럼 잘 봅니다. 이 운동계에서는요, 봐요. 운동 에너지를 볼게요. A 증가하죠? B 증가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 초, 매 순간 A, B는 같은 운동계니까 속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얘는 뭐에 비례할까요?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이 2kg, 3kg 그럼 운동에너지 2대 3이에요. 무조건. 왜요? 속도는 동일하니까 둘 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요? B는 감소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떤 게 성립해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잖아. 그러면 잘 봐요. 늘어난 증가한 운동 에너지 합이 있어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 합. 그게 누구냐? 얘와 얘라는 거죠. 이거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 이거 누굽니까? B죠? 이게 성립. 이해 갔어요?
하나 더가 1번이에요. 1번. 1번은 말입니다. 두 물체가 모두 매달려 있잖아. A 매달려 있죠. B 매달려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어떠냐? A 증가, B 증가하겠지 당연히. 자, 근데 포텐셜 에너지 보잖아. 됐니? 그렇잖아. 이 셋의 합이 얘랑 같은 거지.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합이 같으면 돼.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 그러면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가 제일 커? 리을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갔니? 질문. 디귿과 리을은 몇 대 몇일까? 질량비야. 이것도. 왜? 얘가 H만큼 떨어지면 얘 어떠냐? 올라가기 때문에 질량비라니까 이것도. 근데 A와 B도 어떠냐? 질량비야. 이것만 알면 문풀 되게 빨라.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반장을 저기 73쪽을 할 거야. 거기 탄성력까지 들어간 내용이거든. 거기 기출 제도이기 때문에 뭐 풀어볼 거고 숙제 저기까지 해와. 빛 없다고 싫다며. 야, 너가 빛 없다고 싫대. 80쪽까지. 80. 알았지? 거기까지 해와.